2014년 1월 조합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가동 주택 재개발 사업. 10년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공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재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출근할 때도 울어요. 언제 재개발하고 끝나겠는가? 언제 집 짓겠는가? 나 죽으면 하겠는가? 조합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대체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지금 없던 회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대체 이곳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따따붙다가 취재해봤습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일대 28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진행하고 있는 신가동 주택 재개발 사업. 최고 29층의 공동주택 4천여 세대를 신축할 계획으로 공사비만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2015년 5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 만든 빛고울 드림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은 2022년 주관사를 D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를 적용할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총 4,718세대의 광주 최초로 대규모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지난 6월 4일 공사는 멈춰섰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양가 책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합원 분양가는 1,300, 일반 분양가는 1,950. 빛고울 사업단을 제시한 것은 일부러 더 많이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저희들이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은 귀책사항을 자기들이 해지를 하게 되면 귀책사항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지를 좀 해달라.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력을 좀 합니다. 여기는. 8월 기준 광주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70.6으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시공사인 빛고울 드림 사업단은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을 우려해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는 1,950만 원으로 내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1,3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일반 분양가 2,450만 원, 조합원 분양가 896만 원으로 입장을 고수했고 사업단의 관리처분 계획 재수립 요청에도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본인들이 즉시 4월 정도 즉시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되면 즉시 착공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주고 또 그걸 공진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즉시 착공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월 4일 날 우리가 관리처분 총회를 다 가결시켜버렸죠. 그래서 가결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종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로 못 오겠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많이 피력을 해버렸어요. 지난 1월 조합 측의 착공 요구에 4월 공사도급 변경 계약 및 관리처분 변경 총회 의결 이후 즉각 실착공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사업단. 하지만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앞두고 지난 3월 신가동 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일반 분양가는 2,186만 원으로 예측됐는데요. 이에 조합 측에 다시 관리처분 계획을 재수립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눈에 너무 보이는데 그 시공사에서는 2,500개를 팔아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보니까 실은 이걸 오케이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조합 측은 지난 1월 공증받은 서류에 명시된 관리처분 변경 총회 의결 이후 즉각 실착공이라는 점만 내세우며 5월 일반 분양가 등이 담긴 관리처분 계획 변경 안건을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의결되면 시공사가 해줄 거야. 근데 결국 딱 그 총회 끝나고 시공사가 공사 현장에서 그냥 현장 직원 다 빼가지고 철수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공사 탓을 할 게 아니죠. 5월 그때 4일인가 총회 했으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대화했으면 그 가격이 안 나왔죠.
지난 4월 사업단에서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을 다시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미분양 발생 위험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계획 변경 안건을 가결한 조합에 도급계약 해지 최고 공문을 보내며 결국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고 빛고울 드림 사업단은 공사비 하향이 가능한 통합 브랜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대체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에 조합은 대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제 이런 막 지금 빛고울 사업단들이 해지 쪽으로 좀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또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대체 시공사를 좀 많이 만났죠. 만나서 여기저기 좀 얘기를 했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조합은 곧바로 설명회를 열고 대체 시공사 선정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9월 10일 대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회를 거쳐 10월 17일 입찰 마감 후 이후 차기 총회에서 기존 시공사 해지 및 대체 시공사 선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대체 시공사 선정을 놓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보증을 써줘서 우리가 허그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2주비 대출해주고 2주비니까 5,600억이에요. 그 돈이 사업비 대출과 2주비 대출 포함해서. 그러면 그 대출 기간이 2025년 8월에 끝나요. 7월 말경에. 기존 시공사 해지로 2주비 대출 중단 및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공사가 해지하면은 대체 시공사가 없으면 조합장한테 설명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아니 우리가 해지도 안 해놓고 이제 설명회는 우리 어디든지 모델업 구경 가잖아. 그렇듯이 시공사들이 설명회는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입찰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조합원들 단체폴등하죠. 실제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입지가 우수한 사업장일지라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찰을 거듭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수천억 규모의 지급 보증과 PF 대출까지 상환하면서까지 들어올 시공사가 있을지 일부 조합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재산도 아니고 전 조합원의 재산을 가지고. 이에 조합은 사업단이 공증받은 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조합원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지금 우리 시공사 귀책사항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이대로라면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광주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이 됐을 때 공사비가 내려간 적은 없어요. 지금 제시한 공사비 정도 맞추면 다행이고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고,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가가 조금 더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시공사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생각할 것 같아요. 시공사 해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피해 받고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죠. 그런데 신가 재개발 진짜 실입주하려고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를 어떻게 감당시키시려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우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지난 6월 광주시와 광산구가 실시한 합동 점검 처분 결과도 변수입니다. 중복 업무 계약과 잘못된 교통영향평가 대행 업무 계약 체결 등 총 15가지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8월 20일 날 해가지고 처분 결정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이제 수사 의뢰건 한 건 있었고요.
그 행정 지도 9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서명 자료 확인상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5건은 지금 서명 확인해가지고 안건 삭제한 걸로 내부적인 결정은 그렇게 나왔으나 이 국토부에서 이제 회신이 들어와야 정확히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확실히 취재가 정해지는 시작되자 않은 것 같아요. 그간 참고 있던 조합원들도 갖가지 의혹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그중 조합에서 해임된 상근 이사가 KBC를 찾았는데요. 해임 안건에 9호 안건인가 15호 안건에 저 해임으로 이름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해임당했어요. 뭐 해임 사유는 뭐 때문에? 조합에 불이익을 줘서 해임 사유래요.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상근 이사로 활동했지만 명확한 해임 사유도 모른 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는 활동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진출입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한다고 매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러 조합장에 간다 그러면 조합장한테 제가 데리고 가더라 그랬어요. 당신만 가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내가 상근이 사니까 나 상근이 사니까 데리고 가달라. 그렇게 혼자 가지 마라. 사무국장하고 둘이만 가지 마라. 문제의 진출입로 부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전 상근 이사도 모르게 계약된 이 두 건물의 매매가는 한 건물당 25억, 총 50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잔소리 하죠. 데리고 가라고. 혼자 가지 말라고. 이 다음에 조합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격에 계약을 했냐고 뭐 뭐라고 대답을 하냐고. 그냥 공개해라고. 근데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거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무엇인가가 나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비싼 매매가. 게다가 조합원들과 상의 없는 조합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 큰 도로가에 10억에서 15억 매매가 돼요. 근데 그때게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2017년도에 는 7, 8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 당시에 7, 8억에 매매가 됐는데 25억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거기에 시청 직원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퇴임했겠지.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 옆에 땅들을 다 우리는 8억만 줘도 팔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틀면 되는데 그거를 조합장이 우겨서 그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2017년 당시 매매 계약서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지만 계약금이 매매 대금의 40%입니다. 잔금은 준공검사 전후에 지불하고 매도인이 상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분양 공급 전 우선 공급하는 특약 사항도 존재합니다. 그런 회계망측한 계약서도 90% 돈을 다 주고 그 10%를 준공 시점에 준다고 한 거예요. 착공 시점에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가 공사를 할 때 주 진입도로가 돼야 되는데 다른 조그마한 도로를 진입도로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한 부지는 준공 후에나 진출입로로 개통할 예정이라 임시로 조그마한 진출입로를 만들어 사용 중인데요. 수안지구 번화가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 월세만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을 훌쩍 넘습니다. 솔직한 말로 사무실 무엇이 이렇게 좋은 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간단한 거. 요즘에 조그만 외곽으로 나가도 그냥 그렇게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사무실 조그만 데서 어떻게 임대료가 330만 원이 나옵니까? 가서 봐보세요. 중장은 텅텅 비었어요. 상가가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영업자들 다 죽어라 바쁘네. 여기는 정말 호의호식하게 이런 데가 없어요. 직장이 솔직히 말씀. 그래서 저는 그 일 잘하시면 저는 이런 말 댓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일 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합니다. 1,700명이나 조합원들이 많으니 반조합파도 있을 수 있고 신조합파도 있을 수 있고 원조합원들을 하면 무조건 빨리만 가자. 아니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면 나는 그냥 아무 브랜드 상관없다. 입주해주고 추가 분담금 없이 해주라. 그 다음에 피 많이 주고 온 사람들이면 나는 비싼 금액이라도 좋은 아파트 들어가겠다.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죠. 근데 그 조합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딱 이렇게 밀어붙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처음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가다가 시기가 안 좋아지니 지금 이제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업이 지속해서 지연되면서 잠시 이주하면 되는 줄 알았던 원주민들은 전셋집을 옮겨 다니며 불편을 감내하고만 있는데요. 너무집 새를 갔어요. 너무집을 새를 갔는데 저 이사 나갈 때는 3년이면 27개월이면 아파트 짓잖아요. 그래서 3년이면은 우리 집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3년이 넘었어요. 하고 다시 또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해서 다시 또 옮겼어요. 확실히 지금 착공만을 바라보며 버텨온 원주민들은 또다시 발생하는 파여름에 울분을 토해냅니다. 저도 젊었었어요. 재개발 청약 시작했을 때는 저도 꽃다운 나이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제가 70이 넘어버렸어요. 겨우 남은 재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 그게 한마디로 벌모로 잡혀갖고 오도가도 못 해버리고 저 찾아갈 것이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길에 나앉을 처지에 놓인 원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양보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냉정히 따져서 통합 브랜드라도 저는 지금 공사비를 합의를 통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합장은 거기에 조합원의 살림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본인의 자리를 위해서 대체 시공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통 부재 속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앞으로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조합원들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시공사를 좀 선정을 해서 착공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제일로 최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셔서 이번에 좋은 시공사 정말로 저 브랜드 같은 그런 시공사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경고등이 켜진 신가 재개발 정비 사업.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